6세대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되어 출시되었다. 2015년 10월 출시된 이후 거의 3년 만의 변화이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되었으며 화려해진 실내외 디자인의 변화도 큰 덕분에 신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차체가 작을 뿐 상급 모델 부럽지 않은 편의 장비와 실내 공간, 주행 감성도 여전하다. 원산음 글로벌 오토 뉴스 기자? 정식으로 공개되기 앞서 스파이샷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먼저 공개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뜨겁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오래 있어왔던 일이지만 아반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그간 아반떼의 디자인이 큰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디자인 언어인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처음 적용된 5세대 아반떼는 중종형 차에서 보기 어려웠던 화려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출시된 6세대 아반떼는 다소 중후하면서도 정제된 이미지로 변화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곡선에서 직선 위주의 라인이 사용되면서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남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한 뉴 아반떼의 특징은 역동성이다. 과감한 터치에 전후면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페이스리프트 이상의 신선함을 전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평가를 이끌어내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겐 화려할 수도 또는 지나치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자동차에 있어서 디자인은 절대적인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자동차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실내 공간, 편의사양, 최근에는 커넥티드 기능들까지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종합되어 결국 내 집 주차장에 서 있게 된다.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변화에는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다.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이다. 2011년 현대차가 5세대 아반떼에 파격적인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대담한 변화를 통해 다른 경쟁 모델이 보여주지 못했던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6세대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도전적이진 않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보이며 시장에 출시되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차량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외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스코다 옥타비아 등 주요 경쟁 모델들이 날카롭고 강한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기존 아반떼의 모습이 오히려 무난한 인상을 띠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필요했던 변화가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컴팩트 시장은 SUV와 픽업 트럭 등에 밀려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 200만 대 규모의 시장이다. 2017년에는 약 202만 대가 판매되어 2016년 대비 2.2% 감소하긴 했지만 엔트리 모델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된 아반떼는 인도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인 만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시장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중중형차 시장은 SUV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해왔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중형차의 판매 비중은 2010년 23.4%에 달했지만 2011년 19.9%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15. 8%, 2015년 13.7%, 2016년 12. 3%, 2017년에는 11.0%로 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선을 사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부의 디자인이다. 여전히 육각형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지만 더욱 넓어진 그릴이 헤드램프와 맞닿아 있다. 헤드램프의 경우에도 정사각형 모양의 사구 LED 발광 다이오드 헤드램프와 함께 삼각형 형태의 LED 데이라이트가 적용되어 날카로운 인상을 만든다. 그릴과 후드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형태가 독특하다. 측면부의 경우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차체 사이즈는 4, 620/1, 800/1, 440mm, 휠 베이스는 2700mm로 플랫폼을 공유한 기아 K3와 전고만 20mm 짧은 뿐 나머지는 같은 크기이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독특한 스플릿 스포크 패턴의 휠이 적용되어 눈길을 끈다. 후면부의 경우 리어 램프가 트렁크 중앙을 향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여기에 트렁크 중앙에 있던 번호판 위치가 리어 범퍼로 내려와 더 깔끔해진 인상이다. 실내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티어링 휠과 함께 기존의 구성보다 화려함이 강조되었다. 센터 페시아에는 새로운 HVAC 제어판과 디스플레이, 공조 장치, 기어 노브 3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형태로 변화했다. 에어벤트에는 투톤의 금속 몰딩이 더해졌으며 공조 장치는 다이얼과 버튼이 세련된 형태로 변화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도 K3에서 경험했던 카카오 통합 AI 플랫폼 카카오 I가 적용되었다. 카카오 I의 장점은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변 맛집을 검색해줘라는 음성 명령에 반응해 주변 맛집을 찾아 리스트로 보여준다. 이 서비스는 현대차의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라디오나 오디오 재생 시 노래 제목을 찾아주는 사운드 하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최근 확대 적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되어 스마트폰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는 5인승으로 운전석은 10위 전동 조절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이에 히팅 기능뿐만 아니라 쿨링 기능까지 차급을 생각하면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옵션들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뉴 아반떼에는 가솔린, 디젤, LPI 등 3가지 엔진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모델은 동력 손실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킨 차세대 엔진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 6이 아반떼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1. 6 디젤 엔진과 LPI 엔진은 기존 모델에 탑재된 엔진과 동일하다. 1. 6 가솔린 모델의 복합 연비는 15.2km/리터. 이번 시승 행사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확인한 평균 연비는 12.6km/리터였다. 급가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승 상황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라면 제원표 상의 복합 연비를 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승 차량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모델. 기아 K3에 처음으로 탑재되었던 바로 그 엔진이다. 최고 출력 123마력 PS, 최대 토크 15. 7kgfm으로 동일하다.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은 고연비, 실용 성능, 친환경을 목표로 개발된 새로운 엔진과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 그만큼 이전 아반떼보다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현대 기아차는 K3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새로운 파워트레인 엔진 변속기 등 동력 계통 브랜드인 스마트 스트림을 단 가솔린 10종, 디젤 6종의 엔진과 6종의 변속기를 새로 내놓을 예정이 또한 2020년까지 엔진 열효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판매 중인 대부분 자동차의 열효율은 가솔린 35%, 디젤 40% 안팎이다. 최근 토요타가 공개한 TNGA 기반의 새로운 2리터 직분사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열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40에서 41%까지 높였다. IVT 변속기 역시 자동 변속기의 변속 타이밍을 모사하는 기능과 금속 체인 벨트를 사용하는 등 성능과 내구성을 함께 향상시킨 차세대 변속기이다. 특히 자동 변속기와 흡사한 기어 변속 형태는 일반 변속기와 큰 이질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다. CVT의 단점이라면 가속 시 지나치게 높아지는 엔진음을 들 수 있다. 계기판의 속도 계판율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엔진음이 탑승자의 귀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다. IVT의 경우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변속이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변속 모사 기능을 갖춘 차량을 시승했었지만 IVT만큼 이질감이 적은 경우는 없었다. 엔진 부밍음도 적절히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K3 시승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 우선시 되고 있다. 기존 가솔린 엔진에 비해 두터운 토크감으로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속도계의 바늘을 꾸준히 상승시킨다. 이내 배기량에서 오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어렵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변속 시의 충격도 느낄 수 없었다. 그동안 현대 기아차는 준중형급의 차량을 출시하면서 젊은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소위 잘나가는 차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시장에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현대 i30의 마케팅 전략이 그러했다. 완성도가 높은 해치백 모델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부진을 겪은 대표적인 예이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 행사 현장에서도 다이나믹한 주행성이나 성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디자인 변화와 효율성, 다양한 주행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매 포인트를 파악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댐핑 스트로크는 짧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승차감이 하드한 쪽은 아니다. 다소 푹신한 시트가 단단한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상쇄시키고 있다. 노면의 정보를 대부분 읽고 지나간다. 다리 이음매 등에서 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소 묵직한 스티어링 휠 또한 와인딩 로드나 헤어핀을 공략할 때 안정감을 준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은 예민한 편이지만 브레이크의 응답성은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편이다. 주행 모드는 모두 4가지. 컴포트 에코 스마트 스포츠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기어 노브 하단의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면 컴포트 에코 스마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더 높은 회전수를 통해 민첩한 움직임을 보인다. 주행 모드의 경우 스마트 모드로 설정하면 굳이 다른 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주행 상황에 따라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를 오가며 알아서 주행한다. 계기판에는 현재의 주행 모드가 표시되고 그 바로 밑에 현재 주행 상황을 마일드 다이나믹 2가지 구분해 표시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들이 적용되었다. 안전 하차 보조 SE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운전자 주의 경고도, 후방 교차 충돌 경고 RCCW 등 첨단 주행 지원 시스템이 신규 도입돼 안전 및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안전 하차 보조는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 시 경고 알림이 작동해 승객들의 안전한 하차를 돕는 기능으로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아반떼는 타겟 마켓의 연령층을 더 넓히는 동시에 국내외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상품성이나 제품력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함과 매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아반떼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해외 시장에서 기아차에 대한 평가가 현대차보다 높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결국 판매 실적으로 답하게 될 것이다. 주요 재원? 현대 아반떼 1. (6) 가솔린 IVT? 크기 전장, 전폭, 전고 4, 620/1, 800/1, 440mm 휠 베이스 2700mm 트레드 앞뒤 1, 5631,
572mm 공차 중량 1250kg 15인치 타이어 기준 엔진 형식 1598cc 직렬 4기통 스마트 스트림 G1 6 최고 출력 123마력 6300rpm 최대 토크 15.7kg M 4500rpm 변속기 형식 IVT 무단 변속기 CC 서스펜션 앞뒤 맥퍼슨 스트러시 TBA 브레이크 앞뒤 디스크 스티어링 레겐드 앰프 피니언 타이어 19565R 159,555R 16E 2에서 14.1kml 이산화탄소 배출량 108에서 117gkm 시판 가격 1,551에서 2,010만원